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많은 분들이 고엽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계시고 또 그 질병들을 과연 국가보험부에 등록을 해야 되는지 등록을 안 하고도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게 지금 댓글로 질문을 해 주시는데 제가 그런 댓글에 대한 답변을 하나하나 다 상세하게 해 드릴 수가 없는 게 본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질병이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지 제가 그 진단서나 소견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들 이해를 하시고 도대체 그러면 국가보험부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또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국가보험부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고엽제 질병은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고엽제 후유증이라고 해서 고엽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질병이 있고 그 다음 고엽제 후유증이라고 해서 고엽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대한민국 정서상 고엽제 후유증이라고 따로 명칭을 만들어서 또 여기에 해당하는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보상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추가로 고엽제 후유증을 갖고 계신 분들, 자녀분들 중에서 또 세 가지 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고엽제 후유증 2세라고 해서 따로 여러 가지 혜택을 지원을 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단계 그러면 국가보험부에서 인정하는 고엽제 후유증에 관련된 질병은 어떤 질병이 있고 등급자와 등급 기준 미달자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국가보험부에서 인정하는 고엽제 후유증 질병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그 각각 질병에 대한 등급자와 등급 기준 미달자에 대한 현황을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면 국가보험부에서 인정하는 고엽제 질병들은 어떤 것들인가? 고엽제 후유증이고 고엽제 후유증이고를 떠나서 그냥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들은 그러면 어떤 질병들이 있는가? 제가 알기 쉽게 이 내용을 다시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는 만큼 보이고 모르면 손해볼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대부분 다 월남 참전 갔다 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이런 질병들이 과연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인지 아닌지 본인들이 판단을 하고 아직까지 국가보험부에 등록을 안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진즉 국가보험부에 등록을 해서 신청을 해놓고 신체 검사를 받았으면 어떤 경우에는 기준 미달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7급도 받을 수 있고 6급 이상 5급 여러 가지 높은 등급도 받을 수 있었는데 아직까지 등록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매월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못 받기 때문에 아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 영상 국가보험부에서 인정하는 고엽제 후유증이나 고엽제 후유증을 떠나서 전체적인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들은 그러면 어떤 질병들이 있는지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질병이 고엽제 후유증인지 후유증인지를 구분을 한 다음에 국가보험부에서 시행하는 고엽제 검진과 고엽제 신체 검사를 받고
또 등급을 판정받으시면 그 다음에 본인들 가지고 있는 질병이 후유증인지 후유의증인지를 아시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을 주실 때 본인들 몸에 가지고 있는 질병이 이게 고엽제 후유증인지 고엽제 후유의증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사회생활을 하면서 노화로 인한 질병인지를 구분을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전체적으로 후유증, 후유의증을 떠나서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은 어떤 질병인지 이런 내용이라도 알고 계셔야지 본인들 몸에 이와 관련된 질병이 있다. 그러면 국가보건부에 신청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모르면 손해보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모르면 손해라고 한 이유가 작은 질병이라도 국가보건부에 등록을 하면 나중에 다시 이 질병이 더 심해졌을 때는 그때 다시 또 재확인 신체 검사를 해서 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그동안 제가 계속 얘기한 고엽제 후유증하고 고엽제 후유의증을 어떻게 신체 검사하고 그 처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등록 신청부터 최종 결과 통지까지 국가보건부에서 나와 있는 그 자료를 보면서 그 단계 설명을 해드릴 테니 고엽제 후유의증 처리 절차 영상까지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게 절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시간 고엽제 후유의증과 관련돼서 국가보건부에서는 어떤 질병들을 인정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질병에 대한 등급자나 등급 기준 미달자는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국가보건부 정보화 담당관실에서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변형 없이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날짜를 보시게 되면 2024년 6월 말 기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등급자와 등급 기준 미달자, 질병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고엽제 후유의증이라고 해서 49,056명은 등급자로 등록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37,289명은 등급 기준 미달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더 깊게 파고 들어가게 되면 이 등급 기준 미달자는 더 많습니다. 숫자가. 고엽제 후유의증 장애 등급별 구분 중에서 방금 얘기한 49,056명 중에서 경도장애로 판정받으신 분들은 3177명, 중등도 8241명, 고도장애 1638명, 합하여 49,056명이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등록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질병으로 경도장애, 중등도장애, 고도장애를 판정을 받았는지 지금부터 그 내용들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질병별 등급자와 등급 기준 미달자를 보게 되면 일광과민성 피부염은 159명은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숫자 58명은 등급 기준 미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엽제 후유의증이 49,056명인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실 때 어떤 부위를 조금 더 유심히 보시는가 하면 어떤 후유의증 질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등급 기준 미달자인지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체적인 내용만 쓱 불러드리면 받아들이시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어떤 질병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구나. 그러면 지금 당장 내 몸에는 저와 같은 질병이 없지만 나중에 나에게도 저와 같은 질병이
생길 수 있을 확률이 그만큼 높구나 하고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실질적으로 본인들 몸에도 그와 관련된 질병이 있는데 아직 그 질병에 대해서 검사를 안 했거나 해서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영상을 제가 매월 만들어 드릴 때마다 어떤 질병이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이구나 하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병원에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정밀 검사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다 그러면 모든 의료 기록, 진단서, 영상 자료들, 치료 기록들 다 복사를 하셔가지고 가까운 보훈지청에 등록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제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계속해서 만들어 드리는 고엽제 질병들과 관련된 영상들을 잘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일광 과민성 피부염으로 159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심상성 건선으로는 558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지루성 피부염으로는 1541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2263명은 등급자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등급 기준 미달자로 되어 있네요. 만성 단마진으로는 826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건성 습진 847명입니다. 중추신경장애 1997명이 등록되어 있고 뇌경색증 4482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2797명은 등급 기준 미달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발성 신경마비 842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으로는 10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파킨슨 근위축성 신경 측색 경화증으로 55명이 등록되어 있고 근질환으로는 40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악성 종양 17,231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 악성 종양과 관련해서는 암입니다. 간단하게 알기 쉽게 하면 암과 관련된 질병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중에 제가 또 이 암은 어떤 종류의 악성 종양들이 고엽제 후유증, 고엽제 후유의증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지 나중에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 악성 종양 중에서 방광암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아직 이번 달까지는 고엽제 후유의증 질병에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아직 변경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그러니 이런 내용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실질적으로 제가 다음에 이제 64가지의 질병이 고엽제와 연관되어 있다 하는 영상에서 더 상세히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간질환, B형, C형 간염 제외로 129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27명이 등급자인데 338명은 등급 기준 미달자로 되어 있습니다. 고혈압은 12,729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2625명이 등급 기준 미달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제 시간 나게 되면 이 고혈압과 관련해서 왜 미국에서는 고혈압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고혈압을 고엽제 후유증과 연관되어 있다 하는 질병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지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영상을 따로 하나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대한민국에서 7차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역학조사가 끝나면 이 고혈압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이 될지 전환이 안 될지는 정확하게 제가 국가보건부 담당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이미 2020년 하반기에
고엽제와 연관이 되었다 해서 고엽제 질병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뉴질랜드나 호주에서도 2021년부터 고혈압은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이다 하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지금 2024년 7월인데 아직까지 고혈압을 고엽제와 연관이 있다 하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을 시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상컨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번 이 7차 역학조사가 끝나면 그 기간 역학조사에 관련된 발표를 할 때 아마 고혈압이 고엽제 후유증에 포함된다 하고 발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고혈압과 관련되신 분들은 국가보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7차 역학조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고혈압과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곧 나올 것입니다. 뇌출혈과 관련해서는 887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맥경화증 1036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무혈성 괴사증 666명, 고지혈증 403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5,340명은 등급 기준 미달자입니다. 종합판정으로 2,909명이 등록되어 있고, 기타로는 519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3,737명은 등급 기준 미달로 등록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국가보건부에서 인정하는 고엽제 후유증 각각 질병과 등급자 현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은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도 놓치지 말고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시간 국가보건부에서 인정하는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